이 단원에서는 저자인 유발 하라리의 명상에 대한 생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앞에서 많은 이야기와 종교, 이데올로기들을 비판했으니 이제 나 역시 자신을 비판의 사선에 올려놓고 그렇게나 회의적인 사람이 그러면서도 어떻게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설명하고자 한다. 내가 그러기를 주저하는 것은 자기 방종의 두려움 탓도 있지만 행여 내게 맞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맞을 거라는 그릇된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나의 유전자, 뉴런, 개인사, 다르마가 만들어내는 특성은 다른 사람들도 나눠 갖는 것이 아님을 나는 아주 잘 안다. 하지만 적어도 독자들이 내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지, 그리고 그것에 의해 내 시야와 글쓰기가 어떻게 변조되는지 알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싶다. 10대 시절 나는 고민이 많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였다. 내게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나는 인생에 관한 큰 질문에도 답을 얻지 못했다. 특히 왜 세상과 나 자신의 삶에 그토록 많은 고통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읽은 책에서 얻은 것은 모두가 정교한 허구들이었다. 즉, 신과 천국에 관한 종교적 신화, 모국과 국가의 역사적 사명에 관한 민족주의 신화, 사랑과 모험에 관한 낭만적 신화, 혹은 경제성장과 어떤 구매와 소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지에 관한 자본주의 신화 같은 것이었다. 이것들이 10중 8구 허구라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의 분별력은 있었지만 여전히 나는 어떻게 해야 진실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알지 못했다.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나는 이곳이야말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망스러웠다. 학문 세계는 내게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모든 신화를 해체하는 도구들은 제공했지만 인생의 큰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점점 더 좁은 질문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장했다. 결국 나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병사들의 자서전적 기록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부수적인 취미로 수많은 철학책을 읽고 숱한 철학적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그런 활동은 끝없는 지적 즐거움은 주었을지언정 진정한 통찰은 거의 주지 않았다. 너무나 답답했다. 나의 좋은 친구 론이 내게 다른 방법을 권했다. 최소한 며칠만이라도 모든 책과 지적인 토론은 제쳐두고 윗방사나 명상 과정에 한번 참여해보라는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그것을 뉴에이지 같은 미신 정도로 생각했고 또 다른 신화를 듣는 데는 관심이 없었기에 같이 가자는 제의를 거절했다. 하지만 1년쯤 계속된 친구의 끈질긴 권유 끝에 2000년 4월 나는 친구를 따라 10일 과정의 윗바사나 수련회에 갔다. 그전까지 나는 명상에 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다. 그저 온갖 복잡한 신비주의 이론들이 들어있을 거라고만 짐작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가르침이 대단히 실용적인 것임을 알고 나서는 무척 놀랐다. 그 과정의 교사였던 고엔카는 수련생들에게 다리를 꼬고 앉아 눈을 감고 코를 통해 숨이 드나드는 데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라고 지도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숨을 통제하려고도 하지 말고 숨을 특정한 방식으로 쉬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실체를 관찰하기만 하세요. 숨이 들어오면 지금 숨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자각할 뿐입니다. 지금 숨이 나가고 있구나 하고 자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초점을 잃고 정신이 기억과 환상 속에서 방황하기 시작하면 지금 내 정신이 춤에서 떨어져 방황하는구나 하고 자각할 뿐입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누군가 내게 해준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인생의 큰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은 보통 코 속으로 숨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아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보다는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수수께끼는 내가 죽고 난 뒤가 아니라 죽기 전에 생기는 것이다. 죽음을 이해하고 싶다면 삶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은 묻는다. 내가 죽으면 나는 그냥 완전히 사라질까? 천국에 갈까? 신생아로 다시 태어날까? 이런 질문들은 출생에서 죽음까지 지속되는 나라는 것이 있다는 가정 위에 있다. 하지만 출생에서 죽음까지 지속되는 것은 무엇인가? 몸은 매 순간 변한다. 뇌도 매 순간 변한다. 정신도 매 순간 변한다. 자신을 자세히 관찰하면 할수록 순간순간에도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러면 전생애를 한데 묵는 것은 무엇일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면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틀림없이 죽음을 이해할 기회도 없다. 만약 삶을 한데 묵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때 비로소 죽음의 큰 질문에 대한 답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영혼은 출생에서 죽음까지 지속되며 삶을 한데 묶는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기술이 개선되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 첫째, 돌과 칼이 점차 핵미사일로 진화함에 따라 사회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더욱 위험해졌다. 둘째, 동굴벽화가 점차 TV 방송으로 진화함에 따라 사람들을 속이기는 더 쉬워졌다. 가까운 미래의 알고리즘은 이 과정이 완결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관한 실체를 관찰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다. 장차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 자신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알고리즘일 것이다. 앞으로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아직은 우리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탐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회를 활용하고 싶다면 지금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